어깨입니다. 이 인사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오늘은 너무 해보고 싶었어. 진짜 유튜브 처음 할 때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 Q&A를 내가 왜 이렇게 3년이나 지나서 하게 됐냐면 아무도 나한테 궁금한 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어느 정도 구독자가 좀 생기고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때 Q&A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지. 온갖 TMI 내가 다 발출하고 다 발설하고 막 이러니까 궁금한 게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지. 근데 이 Q&A 질문을 받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질문 주신 게 많아가지고 아주 기쁘게 질문들 받아왔습니다. 정말 질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Q&A 푸드는 그냥 하면 조금 이제 심심하기도 하니까 고추 바사삭을 사가지고 왔어요. 배고파. 순살 살걸. 순살 살걸. 왜 뼈 있는 거 샀지? 광고하는 거를 봐서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조정석 씨가 광고하잖아요, 이거. 근데 보이길래 하나 사왔어요. 맛있을까? 자, 그러면은 Q&A 시작합니다. 질문 진짜 많았어. 나는 다 답변할 거야. 오늘 5시간 걸려도 상관없어. 이름, 본명이 어깨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본명은 이옥재고요. 별명이 옥계입니다. 본명은 옥재예요, 옥재. 아마 영상에 몇 번 언급이 됐을 거예요. 사람 본명, 사람 이름에 개를 붙이는 사람이 어딨어? 이름에 개가 들어가시는 분들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름에 개는 잘 안 쓰지 않아요? 아무튼 이름은 이옥재고요. 왜 옥계가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좀 재미난 썰인데 그 모의고사였나?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OMR 카드에 이름을 마킹하잖아요. 근데 모의고사였나? 어떤 무슨 적성검사였나? 뭐였는데 난 분명히 마킹에 이옥재라고 잘 마킹을 해서 냈거든요? 그 결과? 시험 답안지? 뭐 그런 거에 이옥계라고 그게 나온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옥계가 누구야? 난 분명히 이옥재라고 잘 마킹을 했는데 이게 뭐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옥계가 된 거야. 유튜브 때문에 옥계로 지은 게 아니고 그때 이후로 계속 옥계로 불려와서 자연스럽게 채널명도 옥계로 지은 거고, 왜 옥계 나라냐면 유튜브를 하겠다고 막 이렇게 결정하고 막 고민하고 있을 그런 시기에 채널명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할 때 막 웅얼웅얼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옆에 있던 동료 선생님이 그거는 무슨 나라 말이야? 옥제 나라는 말인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옥계 나라?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옥계 나라가 됐습니다. 나이, 생년월일, 별자리 95년 2월 23일생입니다. 95년생인데 빠른 년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94년생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학교 생활을 그때 같이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사회생활도 좀 빨리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것보다 내 주변 친구들 나이로 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사실 연도수로 따지면 26살이 맞습니다. 혈당 AB형입니다. 키 162입니다. MBTI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 이거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ENFJ가 제일 많이 나오고 ENFP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둘 다 있어. 퍼스널 컬러 이것도 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확실한 건 쿨톤은 아니고 웜톤인데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촉촉하기로는 가을 웜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에 구애받아서 색깔을 이렇게 뭐 입거나 사용하거나 하는데 한정적일 바에야 입고 싶은 거 바르고 싶은 거 다 바르되 좀 나한테 좀 더 어울리게끔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다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색이라면. 근데 파스텔 톤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어울리지도 않아서 별로 안 사용하는 편이에요. 정확한 제 직업을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미술학원 강사입니다. 미술학원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태몽은 없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엄마가 모르는 건지 까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이상형! 저는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잘생기고 물론 매력 있는 사람이 제일 좋지. 근데 얼굴이 가장 큰 매력 아닌가? 어디까지나 이상형이니까. 내가 이런 사람 아니면 안 만나겠다 이게 아니니까 이상형은 잘생겨야 하고 돈이 많아야 돼.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 안 돼. 그리고 몸이 좋아야 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 근데 그 자기 관리 너무 철저하게 해서 남을 피곤하게 하진 말아야 해. 멍청하면 안 돼. 배운 게 좀 많아야 하고 그렇다고 막 남을 깔보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가진 것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해.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생각했어. 외동인지 오빠와의 나이 차이 영상에서 가끔 보면 사이가 좋아 보여요. 네, 오빠가 있습니다. 저랑 9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고 와, 이 뼈 있는 걸 괜히 샀네. 너무 먹기가 힘드네.
근데 맛있다. 오빠랑 사이가 좋아 보이는 거는 그래 보이는 척하는 부분만 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오빠랑은 제가 어릴 때부터 오빠가 이제 운동을 하느라고 숙소 생활에서 나가 사느라고 같이 집에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오빠랑 별로 안 친해요. 오빠랑 같이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 몇 년 안 돼요, 같이 살아본 적이. 사실 되게 어색합니다. 비밀이에요. 오빠는 이거 안 봤으면 좋겠다. 주량은 진짜 술을 마시고 있죠. 소주 기준으로 컨디션이 나쁘면은 한 병 마시면 취하고, 아 벌써 배부르지? 맛있는데? 컨디션 좋으면 2병 넘게도 마신 적 있어요. 오랫동안 마시면 막 3병 이렇게 마신 적도 있고, 물론 진짜 몇 시간 동안 정말 오래오래 천천히 막 그렇게 마시면은 그렇게도 먹어요. 막 못 마시진 않는데 막 잘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케바케가 심해요. 좌우명 인생 모토! 나는 좌우명을 갖고 살진 않는데 제 삶에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최대한 행복하게 살자가 모토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무턱대고 책임도 못 지고 이것저것 일을 벌이는 게 아니고 딱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지는 선 안에서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최대한 하면서, 그리고 할까 말까 할 때는 한다. 무슨 일을. 페이보릿 컬러. 제일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본 정보에 대한 질문이었고, 자 다음. 아니 나 왜 순서를 안 시켰지? 왜 바보같이 껴있는 걸 시켰지? 손 쓰기 힘들게. 아무튼 그 중복된 질문들도 이제 모아봤습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신 거겠죠? 팬미팅 할 생각이 이게 진짜 제일 많이 왔어요. 팬미팅이 그렇게 나랑 하고 싶은가? 왜 저랑 이렇게 팬미팅이 하고 싶으신 거죠? 내가 너무나도 매력이 있어서 이 매력을 실제로 영접해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어요. 충분히 이해해. 근데 질문 주신 분들이 당장 팬미팅을 하자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무리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만나자는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자리를 마련을 해보려고 하겠지만 만나서 뭘 할지, 어디서 만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뭘 하면 좋을지. 아 그리고 너무 좀 그런 게, 내가 뭐라고 팬미팅이라는 말이 좀 너무 나한테 너무 과분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가 팬미팅이란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정모나 간단한 이렇게 모임 정도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개념으로. 근데 만나면 나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난 너무 슈퍼 관종이고 많은 여러분들 주접을 저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좀 회사의 조언을 구해서 뭔가 그럴 만한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물어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뭔가 조언 주셔서 뭔가 진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겠다 싶으면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말했던 구독자 애칭 정할 생각 있는지. 이제 애칭이라기보다는 여러분도 되게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채널 만들면서 만약에 구독자 애칭이 정해진다면 이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백성이라는 말 있죠. 옥계나라잖아. 나라의 백성들. 약간 이런 개념 어때요? 저도 그렇게 채널 만들 때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들도 저는 뭐 백성입니다, 신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면은 여러분들 혹시 뭐 다른 거 의견,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정하자고 하면은 나는 뭐 안 됩니다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정하고 싶다면 하게 해줘야지. 이름이 갖고 싶다는데 불리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얘기하세요. 이거는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봐야겠다. 이 영상 올리고 커뮤니티에 바로 글을 올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의견을 마음껏 말해주세요. 웃기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혹은 행복했던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이게 언젠가요? 저는 사실 이따 후반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 성격상, 제 성향상 그렇게 지나간 일에 아무리 나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던 날이어도 그렇게 기억을 하진 않아요. 그렇게 남겨놓지 않아요. 행복했던 순간도 오래오래 가슴에 간직해서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행복했던 순간을 꺼내보고 약간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강한 인상을 남겼던 순간이어도 지나면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참을 고민했어. 나한테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넘버원? 고민을 했는데 기억이 도저히 안 나겠더라고. 근데 그나마 좀 인상 깊게 남았던 나의 순간이라면 일상을 벗어난 순간, 뭐 짧게 보면은 주말에 어디 놀러 간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행을 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꽤 기억에 남아요. 여행 중에서도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도쿄 여행, 오사카 여행.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 두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이고, 그 밖의 여행들도 나에겐 너무 소중한 기억들이. 아무튼 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순간 고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나한테 기억에 남는 메모리는 없더라고. 생각을 암만 해봐도.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한계, 제 성격이 그래요. 그리고 자취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자취하고 느끼는 장단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지, 후회는 안 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자취하고 저는 100점 만점에 25,000만 점 만족해요. 25,000만 점은 뭐야? 아무튼 너무 만족해요. 저 진짜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갔어요. 엄마 아빠랑 살 때보다. 엄마 아빠 미안해. 이거 보면 안 된다. 엄마 아빠랑 살 때는 내 첫 타오바오 영상 다들 기억하나? 방에 불 다 꺼놓고 되게 조용하게 소곤소곤 막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찍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내 집이 떠나가라 쩌렁쩌렁 울려도 아무도 신경 쓴 사람 아무도 없죠? 일단 이런 유튜브 컨텐츠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나도 자유로워요.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내가 그동안의 모든 직장들이 집에서 버스로 1시간 이상을 다녔어야 했어요. 너무나도 멀었단 말이야. 근데 집에서 엎어지면 코다릴 때 하고 하는 직장 있지? 모든 것들이 삶의 질이 너무나도 넘쳐요. 그 이동거리가 짧아졌다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몇 시간을 버는지 몰라요. 그냥 자유로움에 너무 좋아요. 행복해. 장점.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 고독? 외로움? 진짜 너무 좋아요. 자취하고 후회 안 해요. 본가 안 들어가고 싶어요. 사실 주말마다 본가 가는 것도 엄마 아빠 이 영상 보지 마! 주말에 가는 것도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전 정말 좋아요. 지금 자취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알바 관련한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미술학원 선생님이지만 제가 약 1년 반 전에는 한 2년 전에는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직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일단 저는 23살부터 미술학원 전임 강사로 일을 했어요. 2년 일하다가 못해먹겠다.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내 능력은 괜찮아. 나의 이런 말 한마디, 나의 이런 교육이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때 아이들이 막 선생님들의 그런 말 한마디나 선생님들의 정서나 가치관, 개념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와닿는 시기란 말이에요. 나도 그랬거든. 첫 번째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 내 이제 보스라고 하죠. 좀 맞지 않았어요, 저랑 개인적으로. 더럽고 치대서 못해먹겠다. 참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일 같은 하자. 자격증 따서 네일샵 취직이나 할래 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그만뒀어요. 자격증 따는 동안에 알바 다니면서 그렇게 네일 쪽으로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벌이를 해야 되니까 알바를 찾아봤는데 되게 힘 안 들이고 적당히 할 수 있으면서 또 나랑 잘 맞고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알바가 옷가게 알바였던 거예요. 나는 그냥 서빙 알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거든. 너무 몸이 힘이 드니까. 일하는 시간도 길고 긴 만큼 돈을 많이 받잖아요. 일도 재밌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옷가게 알바를 지원을 해서 했죠. 그 알바 하면서 네일 아트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다이어트도 그때 해서 옷가게 알바는 맨날 서 있고 하니까 그때 살도 막 잘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지도 잘 됐고 뭐 아무튼 그렇게 1년을 알바를 했는데 일단 네일 아트 자격증은 땄지만 취직을 할 생각을 하니까 네일 직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기본급이 짜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벌이가 있고 그동안에 버는 수준과 쓰는 수준이 있는데 그거에 한참 안 되는 기본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일샵에 취직을 하기에는 저하고는 페이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샵을 차려야 되는데 당연히 샵을 차릴 돈도 없잖아? 이럴 바에는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옷가게 알바를 계속 해야 하나? 이거는 너무나도 일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그만큼 내 시간이 없잖아요. 이동 시간도 길고 일하는 시간도 길고 그때 유튜브 제가 막 2주에 하나 3주에 하나 올리고 막 이럴 때였어요. 이거를 내가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다시 미술학원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여러모로 따졌을 때 어차피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샵을 차리지 않는 이상 나는 네일 하기는 당장은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샵 창업 비용을 모을 목적으로 돈을 벌 거라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미술학원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결국은 다시 돌아서 미술학원을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미술학원은 내 브이로그 보면 알잖아요. 되게 편하게 일을 해요. 근데 옷가게 알바는 그게 아니잖아요.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 1년 정도 쉬었으면 됐지 다시 이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옷가게 알바 이게 좀 길어졌네. 이거를 한 번도 유튜브에서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옷가게 알바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냥 인스타그램에서만 조금씩 보여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무튼 옷가게 알바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는 제가 그동안 무슨 알바 해봤냐면 편의점 알바했었고 제 첫 알바였어요. 제일 오랫동안 했던 거는 미술학원 보조강사 알바, 술집, 이자카야 알바도 해봤고 롯데월드 알바도 해봤어요. 이게 단가? 옷가게 알바도 했었고 이게 단 거 같아. 이런 정도의 알바를 해봤습니다. 제가 17년 5월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에이 뼈가 끊어졌네. 사실 그때만 해도 지금만큼 유튜브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때 내가 유튜브 하면 오? 유튜브를 한다고? 그걸 어떻게 해? 유튜브 대박! 대박! 이 유튜브 한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유튜브인데 진짜? 이러잖아요. 와 유튜브
유튜브 와! 막 이랬는데 어떡하게 되냐면 저랑 그때 당시에서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 선생님이 영상 디자인과를 나왔었어요. 고양이들을 찍어서 유튜브에 막 올리고 그럴 때였어요. 와 대단하다. 와, 난 남 얘기 같았어. 프로그램 다는 거 너무 어도비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그냥 남의 얘기로 와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약간 이렇게 그냥 바라봤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야. 생각보다 그런 편집하는 건 어렵지 않고 되게 쉽고 유튜브를 되게 잘할 것 같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나의 약간 이런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이 유튜브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보고 해보래. 제가 그때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오사카 여행이었어요. 아 막 해봐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장비도 없고 그냥 핸드폰을 찍어봐라. 그래? 해서 그때 여행 가는 친구한테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일본 여행 영상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꽤 잘 팔렸어요. 그 영상이, 여행 영상이. 그리고 편집도 그때는 지금 내 이런 편집보다는 훨씬 더 날것의 편집, 말도 안 되는 편집, 말도 안 되는 드립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그랬어서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선생님이 욕개나라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모로 제 유튜브의 시작점은 그 선생님 덕분에 시작을 하게 되었다. 아마 저를 좀 늦게 보신 분들은 그 오사카 여행 영상을 못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그 영상 다 비공개로 내려놨거든. 그게 나 혼자 간 여행이 아니고 다른 친구와 함께 동행한 여행이잖아요. 우리는 이 영상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고 그냥 우리의 추억 정도로 남길 생각이었어. 물론 나는 아니었어. 난 되게 야심찼거든. 나는 천만 유튜버가 될 생각이었거든. 아무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작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보는 사람이 많고 지금 제 구독자가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그 같이 간 여행, 같이 간 친구가 조금 부담스러움을 느꼈나 봐요. 여행에서 다 비공개로 돌렸어요. 그 친구가 나왔던 영상을 다 돌렸거든요, 비공개로. 지금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오사카 여행 영상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공개로 전환할 예정이 이제는 없고요. 아무튼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20대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혹은 30대 전에 이루고 싶은 일, 꿈. 저는 과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만큼 미래에 대한 계획도 안 하고 살아요. 제가 ENFJ지만 J가 계획적인 사람이지만 저는 그날 하루에 해야 하는 것들은 계획을 세우지만 앞으로 뭐 5년, 10년, 20년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있어서 내 삶에 계획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갔거든요. 젊어서 그런 걸까? 그래서 저 질문을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봤거든요. 전 없어요. 죄송해요. 답변이 너무 허접하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모르겠다. 생각 안 해봤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 컨텐츠 뭐 하고 싶은지를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브이로그나 타오바오 컨텐츠 말고 다른 거 하실 계획 있나요? 예를 들면 5개 추천템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한 3개월 정도 브이로그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브이로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저 진짜 많은 영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브이로그부터 시작해서 메이크업도 하고 방 꾸미는 거, 방 소개하는 거, 붙임머리 하는 거, 여행 가는 거, 자격증 따는 거, 귀걸이 만드는 거, 핸드폰 리뷰, 타투 영상, 룩북도 올렸고 헤어스타일 하는 것도 올리고 진짜 많이 했어요 이 영상. 근데 지금 브이로그로 정착한 이유가 저는 최종적으로 제 유튜브를 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건 저라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매력도 너무 넘치고 근데 이거를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닥치는 대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뭐 그림도 그려봤다가 화장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막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국 보여지는 게 이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나의 그런 점들에 흥미를 못 느끼더라고. 그러면은 꾸준히 내 모든 삶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상화 시켜서 그거를 좀 이렇게 꾸준하게 보여줘야겠다. 유튜브를 3년을 해놓고 그걸 최근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걸 다 브이로그에 녹여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개 추천템이라고 지금 댓글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추천템은 제가 스킨케어를 하다가도 근데 나 이 세럼이 좋아요 하고 추천을 하기도 하고 나 이번에 네일 했는데 이 재료가 좋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삶에서 제가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의 좋음을 다 브이로그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다 이미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냥 내 일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근데 뭐 또 모르죠. 더 좋은 상황이 생긴다면 뭔가 더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당분간은 이런 플랫폼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콘텐츠는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이거였어요. Q&A. 나 진짜 하고 싶었어 이거. 이제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그래서 그런지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나 어떡하지? 아직 질문 아무것도 답변 못했는데? 타투가 몇 개인지 타투 질문도 많더라고요. 전 타투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맞나?
7개고 점인 줄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번져가지고 점처럼 됐는데 여기 양옆에 제가 직접 도안을 그렸거든요. 제가 그린 도안은 이거 2개랑 요거 이것도 제가 그린 도안이에요. 좋아하는 꽃, 여기 양옆엔 좋아하는 꽃이었어요. 하나는 수선하고 하나는 동백꽃. 이거는 제 탄생화. 이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도안은 너무나도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그 시술했던 사람이 이런 얇은 라인을 원하고 이걸 한 거였는데 너무 두꺼운 라인을 쓴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두꺼워져서 되게 둔탁하고 안 예뻐졌어.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뭐 괜찮아요. 내가 그린 도안이니까. 도안은 예뻐. 이거는 뭐 딱히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첫 타투인데 그냥 약간 시험 삼아 여기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귀여운 도안 하나 그냥 이렇게 새긴 거거든요. 딱히 의미는 없어요. 짠! 이거는 이거를 새긴 브이로그가 있어요. 타투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잠깐 소개를 했겠지만 여기 영상에 넣을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알폰스 무아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무아 작품에 제가 21살 때인가 전시회를 보러 가서 너무나도 예쁘게 본 거예요. 4개라는 시리즈 중에 가을을 담당한 여잔데 가을 웜톤이라 그런가? 가을을 담당하는 여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일 이 작업을 해주신 제 지인이거든요. 근데 이걸 해주신 분의 드로잉이 막 명화 드로잉 이런 걸로 타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를 부탁해도 너무 예쁘겠다 하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예쁜 도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새겼죠. 그리고 여기 2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 이거 어벤져스 원년 멤버들이 한 자기들끼리 한 우정 타투거든요. 저도 했어요. 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그걸 왜 당신이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깊은 영화고 장르고 시리즈물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저한테는 애착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뭔가를 남기고 싶은데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팬심으로 남긴 거고요. 절대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팬이어서 한 건데 뭐냐면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 있잖아요. 아마 이거 올린 영상에서도 좀 소개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호빗들이 주인공이 사는 집의 문인데 모든 여행의 시작은 이 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느낌이 나는 의미로다가 그 호빗들의 집의 문을 새겼습니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인도 여행을 갔나? 갑자기 여기서 타투를 새겨온 거예요. 보니까 나쁘지 않아. 뭔가 되게 힙하고 멋있어. 난 약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당장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가서 도안 이게 예뻐서 그냥 갑자기 달려가서 그래서 타투 시작했어요. 되게 별거 아닌 이유죠. 근데 알죠? 타투를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는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어요. 더 할 계획은 없진 않아요. 언젠간 또 하겠죠? 스타일링이나 코디하는 팁이 있냐? 이거는 사실 맥주 좀 리필해볼게요. 요즘 하이네켄 광고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사줘야지. 돈줄 내줘야지. 하이네켄 맛있어. 저는 제 명확한 확고한 취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뻐 보이는 기준 혹은 나한테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너무 확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일단은 첫 번째는 많이 봐요. 되게 옷 같은 것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다 보면 제가 더 끌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입었을 때 내가 마음에 들면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의 애티튜드가 되고 자연스럽게 당당해지고 어울리지 않았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소화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떠나서 그걸 했을 때, 입었을 때, 발랐을 때, 뭔가 착용했을 때 내가 마음에 들고 멋지고 그 제품이 좋아서 혹은 그 제품을 착용한 내가 좋아서 되게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비슷한 취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가진 제가 형성이 된 것 같고 코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보통 한 군데 포인트를 줘요. 워낙 튀는 걸 좋아해서 대체적으로 옷장이 화려하단 말이에요. 튀는 걸 하나 주고 그거에 대충 묻어갈 수 있는 기본템을 하나 매치하는 식으로 뭐든지 스타일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좀 화려하다. 그러면 옷을 조금 낮추는 편이고 옷 같은 경우에도 상의가 되게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었다. 그러면은 하의를 검은색 스키니나 청치마나 이런 식으로 조금 무난하게 매치를 하는 편이고 이거를 살까 말까 할 때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 이런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좋으면 그냥 사세요. 만약에 그게 정말 안 어울린다. 그렇게 한번 배우는 거죠. 저는 20대 초반에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어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소확행. 저의 소확행을 묻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즉각적으로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음식이에요. 맛있는 거. 진짜 즉시 행복해져. 진짜 기분이 개더러워도 바로 즉시 행복해져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10,000원짜리 마라탕 먹는 거 진짜 행복하거든. 제 가장 확실한 행복은 그거예요. 먹는 거. 왜냐면 그것만큼 나를 배신하는 것들이 없거든. 오히려 요즘은 남는 것들을 구매하는 게 별로 나한테 그렇게 확실한 행복을 주진 않아. 그냥 갖고 싶어서 샀지만 사서 너무 행복해 이러진 않아. 그냥 샀다 야호 약간 이런 느낌? 지금도 길게 많이 얘기를 풀었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길게 얘기를 풀어야 하는 것들로만 모아봤어요. 이 영상 몇 분짜리 나오지 진짜? 난 정말 투머치 토커야. 이거는 사실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을 진짜 많이 보여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제 어깨 성격의 장단점. 제 성격은 지나간 일에 미련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면 뭐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느낌? 이미 해버렸고 지나가버린 거를 뭐 내가 어떻게 뭐 고민하고 해결한다고 해서 뭐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에이 어쩔 수 없지 해버리고 다가올 미래는 굳이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불안해지고 내가 어떻게 손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지금을 착실하게 살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크게 뭐든 간에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아요. 고민과 생각과 걱정을 잘 안 해요. 이게 제 성격이거든요. 이런 성격의 장점은 스트레스 덜 받아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살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좀 받고 살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나누긴 해요. 근데 정말 스트레스가 대체적으로 많이 없어요. 제 정신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해버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뭐 걱정도 딱히 안 하고 뭐 해서 멘탈 상으로 굉장히 좀 건강한 편이에요. 단점은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도 많이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남한테는 되게 큰 상처가 되고 혹은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던 것 같아요. 대책 없이 산다? 약간 그런 단점이 좀 있겠죠. 일단은 제 성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이 그래야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진짜 많이 물어봤던 질문 제가 쭉 읊어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팁. 자존감 떨어질 때 어깨니의 방법은? 올리는 어깨니의 방법은? 긍정한 어깨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떨쳐내는 방법.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훌훌 털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혹은 노력한 거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어깨님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혹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이 뭔가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질문이 다 비슷한 계열이에요. 제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고 우울함도 이겨낼 수 있고 긍정적이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 이런 성격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자존감이랑은 살짝 별개인 것 같은데 손 좀 한번 닦고 일단 첫 번째 자존감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어깨님의 자존감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자존감이 높을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의식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서 왜 나는 자존감이 높지? 하고 한참을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제 이런 성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던 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런 단점조차도 잘 안 보고 장점은 그냥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난 대단해. 약간 이렇게 나를 속으로 그냥 약간 나는 존나 짱 멋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았거든요. 뭐 그게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전공을 해서 그림을 좀 그리잖아요. 꽤 그려요. 그런 거 보면서 나 좀 존나 잘 그려. 존나 멋있어. 약간 이런 느낌. 나 화장하는데 나 오늘 존나 예뻐. 오늘 화장 잘 됐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되게 무의식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쌓였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를 나쁜 쪽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좋은 쪽으로 바라보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나 자신을. 그러니까 그게 내 성격도 워낙 좀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려고 하고 지나간 일, 나쁜 일을 신경 많이 안 쓰려고 하니까 그런 성격이 자연스럽게 나를 바라볼 때도 녹아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당연했어요. 나는 내가 자존감이 높은 줄도 몰랐어. 몇 주 전 영상에 올렸어요. 긍정왕이 우울함을 극복하는 법. 저 그때 진짜 우울했거든요. 사실 그 우울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2주 전에 술 먹고 엄청 취해가지고 정말 만취해서 막 길거리에서 울고 나 너무 힘들다. 나 진짜 너무 막 이랬었대요. 난 정말 기억이 안 나거든? 심지어 그때 나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 근데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데 내면에 나는 울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이고
썩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내 기분은 그렇지 않아요. 저 지금 너무 기분 좋거든요. 맥주가 너무 맛있거든요.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면 긍정적일 수 있게 된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향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썩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성격은 이런 성격을 베이스로 자존감도 이렇게 높은 사람인 것 같고 스트레스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별로 휩싸이지 않고 긍정적인 거는 일단 애초에 저는 세상을 꽃밭으로 바라보는 성향이라서 그렇게 좀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쁜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닐까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죠? 그래요. 이 질문이 되게 많이 와서 좀 해주고 싶었어. 인스타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언니 보면 자존감이 높아서 부러워요. 이 얘기를 진짜 제가 2년 동안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깨는 너무 사랑스러운걸? 사랑할 수밖에 없는걸?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길게라도 저는 꼭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제가 자존감이 높다고 남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요소가 무엇인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막 손절 당하고 막 그래요. 막 저 새끼는 너무 생각 없이 살아서 나는 같이 못 있겠어. 스트레스 받아.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차간만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 매주 로또 사시는데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통장에 100억이 있다면 혹은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그냥 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로또가 된다면 저 요즘 로또 살면서 맨날 로또 된 돈으로 뭘 할지 맨날 그런 행복한 걱정하면서 살거든요. 입술 잠깐 바른 타임. 일단 로또 되면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탕감한다. 요즘 현대인들은 빚 없는 사람들 없어요. 다 빚 있고 살아요. 나랑 이제 우리 집안 빚 다 갚고 나도 월세 사는 사람으로서 주거 걱정 안 하게 주거 문제 일단 해결하고 그것만 하더라도 돈이 꽤 될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은 되게 소소할 거란 말이야. 그걸로 이제 뭐 한 몇 천만 원 나오면 그걸로 뭐 네일샵을 차린다든지 아니면 일단은 꽁쳐놓다가 내가 기분 좋게 쓸 수 있는데 좀 쓴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행복을 많이 뺏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큰 불행 요소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에 먼저 쓰고 싶어요.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처음 하는데 돈에 은근히 집착하는 성향을 많이 보여서 그런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돈 얘기를.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렇게 돈에 생각을 하는지 이런 제 현실적인 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 아까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전혀 세우고 살지 않아요. 진짜 전혀 아무 생각도 아무 대책과 아무 노후 계획 앞으로 인생 계획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굳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는 당장 3개월 뒤에 뭐 할지도 갑자기 막 진짜 빡쳐서 그냥 그만둬버릴 수도 있고. 왜냐면 난 매니저를 빡쳐서 그만두고 옷가게에서 알바를 1년 반을 했거든. 모르는 일이야, 인생은.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인생이 계획을 안 세우고 살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제 인생은 계획되지 않은, 갑자기 막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약간 이런 순간의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무슨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버킷리스트 정답을 제일 먼저 적을 거. 저는 옛날부터 되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이게 반지의 제왕 때문인데 전 뉴질랜드에 진짜 너무 가보고 싶어요. 뉴질랜드의 호비튼, 그 반지의 제왕 호빗들 사는 마을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어요. 진짜로. 요즘 최근에 든 생각인데 저 프로필 사진이 찍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프로필 사진 이렇게 이런 거 말고 뭔가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막 멋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찍어보고 싶어. 그래서 뭐 프로필 사진 너무 이제 나이 먹기 전에 한번 찍어보고 싶고 그 밖의 것들 자취하는 것도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되게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못 이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이 이루게 해주더라고요. 하나 이룬 것 같아. 자취하는 거 큰 로망이었어요.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요즘 가장 재밌는 일! 저는 유튜브 댓글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내 인생 진짜 별거 없거든요. 이게 영상으로 내가 좀 있어 보이게끔 편집을 하고 만들어서 좀 재밌어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야. 막상 그 삶을 사는 주체인 나는 되게 재미없어요. 출근했다, 퇴근했다, 다시 출근했다, 다시 퇴근했다, 다시 출근했다, 다시 퇴근했다. 그리고 엄마 집 갔다가 집에 왔다가. 이게 인생 끝이란 말이야. 그런 내 삶에서 유튜브
자체가 나한테는 인생의 굉장히 큰 원동력,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 의지를 낼 수 있는 것, 목표? 뭔가 나를 힘나게 하는 것?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제가 워낙 관종이라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봐서 좋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거에 굉장히 짜릿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그걸 너무나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제일 행복해요. 가장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와닿게 하는 것들이 댓글, 뭐 인스타그램 DM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볼 때 전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내 인생 제일 재밌는 일. 당신들. 유튜브 시작하기 잘했다는 순간 있나요? 방금 얘기한 바로 이런 순간. 그리고 요즘 유튜브 댓글들 중에 언니 영상 보면서 너무 힐링이 돼요. 언니 영상만 기다려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 누군가의 삶에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신의 평범한 삶에 유튜브를 틀었는데 어깨 영상이 올라와 있다. 어깨 영상 올라왔네? 재밌겠다 하고 클릭한다는 마음을 가진 그 상황, 그 순간. 근데 나도 그런 느낌 뭔지 알잖아. 덕질을 해본 사람이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누군가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저는 유튜브 하는 걸 가장 뿌듯하게 생각해요. 20대 초반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 혹은 대학생일 때 꼭 해봤으면 좋겠는 거, 이 두 질문 싸잡아서 답변 드릴게요. 나이 먹고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뭔가 꼭 해야 한다라는 걸 물어보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뭔가를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무리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거나 할 때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 사회에 막 나왔고 이제 막 성인이 돼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고 의지도 많을 거고 많이 서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해버리고 실패할 것 같아서 안 해버리고 경험을 안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그냥 경험이 미숙한 어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냥 미숙한 사람이 돼요. 근데 어릴 때는 다 미숙하잖아요. 미숙한 사람이 뭔가를 해냈을 때 다 못해요. 다 실패하고 못하고 잘못하는 게 무조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을 해봤냐 안 해봤냐는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는. 무리를 하더라도 많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저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여행이 됐건 뭐 내가 뭐 여행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진짜 무리해서 몇 달간 알바를 하고 무리해서 휴학을 해서 무리해서 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왜냐면 그래도 아직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20대 초반에 빨리 어렸을 때 가봐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 나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여행과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 배낭여행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안 해요. 돈이 있으니까 그냥 호텔 가서 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어렸을 때 뭐 여행도 여행이고 뭔가를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는 많은 것들, 정말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주저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24살, 25살에 직장을 때려치고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보통 알바를 접고 25살에 직장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였어요. 직장 일을 계속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25살부터 그냥 막 알바 해버리고 그 알바 하는 애들 막 다 20살, 21살 이런 애들 동생들이었거든요. 제가 나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 나이 먹고 알바 했다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그만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옷가게 알바라는 혹은 이제 어린 친구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혹은 사람을 응대하는 서비스직을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정말 나한테 큰 도움이 많이 됐거든. 실제적으로 옷가게 알바 전후에 학부모를 상담하는 방법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 나한테 정말 남은 게 있었거든. 거기서 옷가게에서 얻은 동생들도 많이 생겼고 무조건 경험은 무조건 나에게 좋은 걸음이 돼요. 무슨 일이든. 20대 초반은 많이 서툴고 실패해도 다들 용서해주는 나이예요. 왜냐면 이제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실수했을 때 아무도 용서 안 하고 넌 나이를 그렇게 먹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너 결혼해야지 돈은 얼마 모았니? 너 직장은 뭐 어떻고? 이런 얘기 듣거든요. 20대 초반에는 그런 얘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잔소리 안 들을 때 내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때 그때 최대한 많이 실패해보고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꼰대 같나 나? 이제부터는 간단한 대답들만 나왔어. 이제 진짜 휙휙 넘어갈 수 있어. 자, 셀프 네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팁이 있다면? 한약 다이어트로 유명해졌는데 이거를 최근에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지 이거는 아니 먹이 실 만큼 Q&A 하는 사람이 어딨어.